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이민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의 임수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즉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어느 월령이 태어났을 때 둘 간의 일간과 월령 간의 특징을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 6글자들의 배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목화토금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질,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성질,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땅, 흙의 성질,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성질,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인 양수하고 개수인 음수는 성향이 다르다.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그 성향 자체가 강하지 못하죠. 작고 약하고, 약하다, 뭐 약한 것도 강하다의 반대로 약하다가 되는 거니까, 양이 강하다가 되면 음은 약하다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작고 부드럽고 맑고 깨끗하고 뭐 이런 개념이 음이 된다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물의 개념은 작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물, 큰 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아니니까 작은 물이죠. 자, 큰 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이 물은 좀 크다, 어떤 것이 있죠? 바다가 좀 크죠. 강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요. 큰 호수 같은 것도 매우 많은 그런 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냥 작은 시냇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옹달샘, 그쵸, 깊은 상속, 옹달샘 같은 개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있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졸졸졸졸, 이건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작은 시냇물이라든가 옹달샘 같죠. 저기 철원 같은데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직 깨끗한 그런 오염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시냇물을 이렇게 떠서 먹어도 괜찮은 지역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교에 발 담고 있으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런 것을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 그래서 1급수라고 하죠. 거기서 맑고 깨끗한 물에서 여러 가지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고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개수에 살고 있는, 그런 옹달샘에 살고 있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좋아하는 정화수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물,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비유할 때 우로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대자에다 바다 해자죠. 큰 바다와 같은 물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약간의 설이라든가, 뭐 서리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슬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모두 개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물론 잔잔하다 하더라도 계속 출렁출렁출렁 하고 있죠. 항상 바닷물은 잔잔하다 하더라도 내밀하게 보게 되면 그 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라든가 태풍이 불게 되면 잔잔한 물이 큰 파도라든가 너울이라든가, 내지는 심한 경우에는 쓰나미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죠. 쓰나미 가장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임수의 어떤 성질, 충분하는 충분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임수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임수가 왕했을 때 저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조절, 통제할 것이냐가 임수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뭘 쓴다? 무토를 능히 쓸 수가 있습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선생님, 기토는 되지 않습니까?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방할 공력이 미약하다라고, 이렇게 100% 없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미약하다. 쉽게 말하면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덤프 트럭으로 모래를 한 덤프 트럭, 두 덤프 트럭 갖다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큰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기를 좀 딴 데로 뺐다가, 옛날에 저기 어디 서해안 방조제, 저 어렸을 때입니다. 1980년대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현대였죠. 어떤 방조제를 만들 때 그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흙을 갖다 붓게 되니까 자꾸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고장난 유조선을 갖다가 침몰시켜 가지고 물기를 막아서 그 방조제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진짜 그렇게 했던 거, 저 어렸을 때는 그거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임수를 제방해야 되는데 그 토를 갖다 놓기 어려우니까 유조선을 갖다 침몰시켜서, 그러니까 유조선을 무토처럼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야지 이렇게 뭐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유조선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작은 통통배 깔아앉아봤자 어떻게 돼요? 제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로서는 제방이 되지 않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제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임수 자체가 신약했을 때, 이거는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 자체가 신약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가 없겠고요. 이런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인성이나 비견 겁제로서 일간 임수를 생조 또는 방실해야 된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관성으로서 통제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비견이라든가 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비단 임수뿐만 아니라 천간에 있는 식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공통되는 그러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개수의 특징은 충분하는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잔의 커피잔에 있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리 왕하더라도 뭐 이것이 요동을 쳐서 큰 난리를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청징함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정화수라고 하는 것이 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안에 부유물질, 흙이 많이 섞여 있다. 그거는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이 없는 반면에 청징함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왕했을 때 무토를 쓸 수가 있지만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임묘진 동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계절이라기보다는 관성인 토가 왕한 계절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월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이때 다시 인목을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묘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인묘진을 모두 보게 되죠. 인묘진 해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목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관성인 토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관성인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왕한 계절에 임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많이 약하겠네요. 즉 신약하겠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을 놓고 보더라도 인월 묘월은 목이 왕하고 내지는 인월 같은 경우는 화가 있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임수라고 하는 수 자체가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전혀 생조를 받을 수가 없고요. 생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통근도 불가하죠. 통근. 근데 진월이라고 하는 이 진 안에는 지장간을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 진 중에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인월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 왕하고 밀간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인성인 금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주해주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개수의 임수가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금이 먼저 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여기 진에 통근을 했기 때문에 이 토를 갖다가 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시용을 해서 토가 많아지는 것을 갖다가 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술월은 임수가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진월은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죠. 이 차이가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술월 같은 경우는 간목을 쓰지 않고 이런 경우는 경금을 쓰는 것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경금을 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통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을 쓰지 못하고 경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의 임수 자체 원령의 임수가 통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는 간목을 쓰고요. 차후 나중에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아까 인도 보고요. 그 다음에 묘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인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왕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진월인데 목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를 보게 되면 목이 왕하죠. 그러면 그냥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이거는 목이 왕한 인월이라든가 목이 왕한 묘월에 태어나서 목이 왕하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월이라든가 묘월처럼 먼저 뭘 써야 됩니까? 당연히 원칙론적으로 금을 먼저 써서 목을 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임수를 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목국에 형성되느냐 토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 내지는 금국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특히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제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임수가 진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무토에 의해서 임수가 파극을 당하게 됩니다. 임수 자체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지만은 임수 자체가 진월에 아무리 통근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거나 만약에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인성인 금이라도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임수를 생주 내지는 방신해 줘야지만 임수가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가장 먼저 진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선갑 먼저 간목을 쓰고요. 후경 나중에는 경금을 쓰는 사주가 된다. 화가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가 많을 때 화를 보게 되면 그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토를 생주해 주기 때문에 진월은 조후의 필요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화는 나중에 수가 너무 왕했을 때는 화를 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는 맨 나중에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먼저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같은 경우 양수라고 그랬죠. 양수. 그 다음에 원령 자체는 토인데 이건 양토가 되죠. 그래서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 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월지에 있는 진토는 관성이 되죠. 근데 양 대 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편정관이 아니라 편관 내지는 칠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대로 그냥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편관격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칠살격으로도 이렇게 놓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이 왕하고 살중하고 신경 일간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과 진월의 차이는 술은 임수가 통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진은 임수가 여기는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월은 임수가 근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살중신경 할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제사를 할 것이냐 화살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때, 술월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진월은 임수가 통근을 했기 때문에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필요하다. 토를 제할 때 특히 양토인 진토라든가 술토라든가 무토 이런 것을 토를 제하는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식신제사라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진월의 임수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단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인성인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봐서 임수의 마련이다.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죠. 신축. 자, 토가 왕한 계절에 다시 축토가 있게 되면 토가 더 많아지죠. 임수 입장에서 토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월의 임수가 살중신경한데 토가 다시 많아져 있기 때문에 살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요. 칠살이 많아지게 되면,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 약해진다. 좋은 것은 뭐냐면 경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정인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임수를 생해 주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비견인 임수가 있게 되면은 임수는 같은 임수를 갖다 이거는 방신해주는, 생조가 아니고 이건 방신 내지는 방조해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임수 자체가 약해서 문제될 바는 아니다. 근데 토가 많게 되면은 임수 자체가 좀 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혹여라도 생시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서는 인목을 봐서 이민일주가 되는데, 비록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목이 있게 되면은 토가 잠난해져서 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거나 임수를 파극하는 것은 인목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방어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시가 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목, 묘목을 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목이 왕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제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조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이번에는 무신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무신시. 원래 제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가 진월에 토가 왕한 계절이죠. 축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토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의 신금이,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가 있어서 임수를 도와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축에 뿌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에 신금이 있어서 임수, 신금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목도 용도가 없겠고요. 신금도 깨져 있기 때문에 인신충하게 되면 신금, 인목이 같이 상충하게 되죠. 그러면 토가 너무 왕해지는
왕해져서 무토가 임수를 파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시 같은 경우는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월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매우 탁하게 만들 수 있다. 탁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갑진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토를 다시 받다 하더라도 인에 뿌리를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이 양진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무신시에 비해서 갑진시가 훨씬 제가 봤을 때는 나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을사시, 병호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병호시 같은 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병호시 같은 경우는 오술 합화해서 화가 왕해지죠. 근데 진월에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토를 생해주는 좀 악순환을 연출할 수 있죠. 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금을 파극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수하고 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썩 좋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을사시, 병호시 등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자시라든가 신해시 같은 경우가 들어왔을 때는 일간 자체가 너무 이건 오히려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하나만 보도록 하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되면은 양의를 봐줘. 임수가 경금이 다시 생주해 주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진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인중에 있는 병으로서 조우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일지에 있는 인목이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시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